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한교안입니다. 앞 세션에서 일반적인 하울링이 좀 들리네요. 예, 앞 세션에서 일반적인 메모리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메모리 기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고 어느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열풍에 따른 DBMS의 방역이라는 얘기는 빅데이터 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들이 아마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과 틀리게 실제 비즈니스에서 적용 가능한 것,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이상적인 것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메모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고 어떻게 적용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트렌드하고 저는 이제 세 꼭지 말씀드린 게 인메모리 OLTP 분야, DW 분야, 그리고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들으셨던 그런 역사적인 트렌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DB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전통적으로 ERP라든가 무슨 CRM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교화된 데이터 안에 넣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웹 2.0과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것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니즈가 생기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메모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물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항상 엑사 데이터나 페타 데이터까지 데이터 사이즈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프에도 보이듯이 아래 부분부터 차례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세 가지 꼭지에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ERP도 마찬가지고 웹 2.0도 마찬가지고 IoT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빅데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한 번에 무슨 엑사라든가 페타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겠다라는 거는 과거에 한 몇 년, 10년 정도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뒤로 처진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어질리티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더 필요하게 되고 비즈니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딱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조금 이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왜냐하면은 전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떠오르는데요. 빅데이터 하면 어린 왕자가 떠오르고 어린 왕자면 보아뱀이 떠오르죠.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에서 그 코끼리가 현재 하둡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빅데이터를 대표하는 어떤 주자처럼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어린 왕자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꼭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린 왕자에서도 이 어린 왕자가 화가의 꿈을 왜 접었습니까? 어른들이 이걸 보고 모자라고 하는 바람에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꿈을 접게 됐는데 갖고 있는 퍼셉션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하면 이런 세대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개발했건 언제 주어졌건 간에 현재 내 비즈니스를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워크로드마다 가장 빠르게 해서 빠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인메모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빌트인과 유연성, 처리 속도 향상, 그리고 빠른 분석 연성, 쉬운 구현 저런 5가지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이것들을 모두 기존의 이제 인메모리라는 기술 안에 넣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실제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워크로드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온라인 쇼핑에서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그게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결제되는 그런 트랜잭션 처리 같은 것 또는 그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DW에 구축해 놓고 작년 매출이 어땠냐, 지난달 매출이 어땠냐, 오늘 매출이 어땠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DW 영역과 분석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바로바로 들어오는 이벤트의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서 뭔가 디시전을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죠. 그래서 3가지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고 SQL 서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메모리 OLTP 분야입니다. 인메모리 OLTP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를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SQL 서버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것을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고 같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게 기존의 디스크 베이스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디스크에 있는 걸 IO가 발생하면 메모리를 끌어올리고 메모리에서 연산한 다음에 그걸 클라이언트로 리턴하는 그런 방식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클라이언트 커넥션과 로고를 그냥 사용을 하면서 인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을 안에다가 같이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 SQL 서버라는 셋업본인데 그 안에 이제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뛰느냐 심장이 따로따로 돌 수도 있고 두 개를 같이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 심장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메모리를 이용하면서 장점 볼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메모리 최적화된 테이블이라는 걸 별도로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OLTP 엔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네이티블리 컴파일드 SPA라는 거는 저희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면 걔가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머신 코드로 돼가지고 C로 컴파일 된 다음에 그게 메모리로 올라가서 얘가 해시 데이터를 해시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SQL 서버에서 64K 익스텐트 안에 8K 페이지 안에 들어있던 로우 데이터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서 들으셨던 컬럼 스토어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컬럼 스토어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저희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까 뭐 타임스탬 프로젝트 네임 얘기하셨었는데 저희는 해카톤이라는 프로젝트명을 사용했습니다. 해카톤은 100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예. 상상하시다시피 100배의 성능 향상을 갖추기 위해서 원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적용을 해보니 100배까지 나는 환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는데 평균으로 잡아봤더니 한 10배에서 30배 정도의 성능 향상, OLTP 쪽에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거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별도로 셋업을 하거나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메모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 디스크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스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SQL 서버를 설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계정만 받아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파스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얘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익숙한 개발 환경 저희가 SSMS라는 거 사용하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하나에서 모든 DB에 커넥션 맺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아래 부분에 제가 사례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해서 15분당 22억 개의 쓰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사례로 집어넣었고요. 다음 속성으로 유연한 구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DB를 이미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속도가 안 나는 DB들이 있죠. 예를 들어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데 초당 한 100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얘가 10,000건이 발생하면 저희 비즈니스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는 몰리는데 예를 들어 티켓팅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죠. 특정 시간 안에 많은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돈이거든요.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스케일업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올리지 않고 구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런 특정 데이터들, 인서트가 많이 발생하거나 업데이트, 리드 섞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워크로드가 그 테이블 자체를 인메모리,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테이블로 그 테이블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테이블에 접근할 때는 메모리에서 처리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 그렇게 필요 없는 데이터는 온 디스크에 두고 꼭 필요한 것만 온 메모리에 든 다음에 두 가지를 조인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요거는 네이티브 컴파일드 된 SP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현재까지 써오시던 그런 SP 안에서만 두 개를 조인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 10배 이상의 속도를 본 그런 업체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렸고요. 처리량에 대한 건데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전에 처리하던 게 1000개 하다가 지금 뭐 15,000개를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스케일업을 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빔 같은 케이스를 보더라도 얘가 1500개 정도의 배치, 초당 배치를 처리를 하다가 인메모리로 올리고 나서는 25,000 이상의 배치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당연히 ROI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빨라졌느냐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자료들에도 나와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노래치라는 내부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요소가 대부분 락과 레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리소스에 동시에 접속하기 위해서 당연히 먼저 선점한 애가 잡고 나머지 애들은 웨이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웨이팅 타임을 이제 줄여준 겁니다. 예, 그런 알고리즘이 내부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확 줄게 되었고 처리량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이티브리 컴파일된 SP를 같이 쓰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더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적용할 때 내가 그럼 어느 테이블을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리포팅이라고 하는 툴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워크로드 발생하는 거를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수집을 해놓게 되면 얘가 레코멘데이션을 해줍니다. 아, 요 워크로드에 쓰이는 테이블이나 SP는 메모리 최적화된 걸로 변경하게 되면 퍼포먼스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레코멘데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자체도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서 옮기기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DB 안에 들어있는 건데 테이블 하나를 그냥 다른 테이블로 옮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사례 이제 다른 쪽에 적용했던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뭐 CJEM이나 넥슨이나 전기나 많은 곳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성능 향상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012에서 올린 것만으로도 얘가 35배 정도, 단일 콜인 6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넥슨 같은 경우는 2008 대비해서는 11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단일 콜인호는 뭐 기존 거에서 6,000배 이상의 성능 향상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기존에 게 웰 튠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OLTP 쪽 설명이었고요. 방금 건 이제 트랜잭션을 얼마나 빨리 처리했냐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었고 인메모리 DW라는 것은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8K 페이지 안에 로우 데이터가 모든 컬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컬럼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페이지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로우 기반의 컬럼이었는데 컬럼 스토어 기반은 그것들을 다 쪼개서 하나의 컬럼 다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음 덱을 준비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 고급 분석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분석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썸이라든가 민, 맥스 같은 그런 어그리게이션 값을 처리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자체가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아, 이게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구조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OLTP보다 더 급격한 어떻게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을 저희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0배가 넘는 성능 향상이 있었고 340개, 2,400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인메모리 DW라는 게 하나의 인덱스를 거는 겁니다. 테이블에. 기존 테이블이 있고 정상적인 테이블이 있으면 얘를 create column store index라는 걸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0만 개, 뭐 억 개, 뭐 수십억 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됐습니다. 뭐 10년치, 몇 년치 데이터가 쌓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을 가정을 하시고 이거를 파티셔닝을 나눕니다.
대용량 데이터들은 저희가 파티션 해가지고 뭐 연별로 나누던 파티션 키를 주고서 나누어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특정 파티션 안에 들어가는 뭐 파티션 번호 0번, 1번 해가지고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죠. 예, 두 개가 나누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세그먼트라는 것으로 분리를 합니다. 나누어진 것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컬럼 단위로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죠. 아까는 로우 단위로 저장되어 있던 건데 지금 이제 컬럼 단위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저거 단위로 뭔가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압축을 합니다. 메모리에 들어갈 때 같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 특히 숫자 데이터들, 이런 애들을 압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압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데이터 사이즈가 지금 울퉁불퉁하게 차이가 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압축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숫자 데이터에 대한 것을 압축을 하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게 되는 거죠. 쿼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죠. 셀렉트, 프로덕트 키, 그리고 세일즈 어마운트를 서메이션 할 건데 세일즈 테이블에서 그리고 조건절에 오더 데이트 키가 특정 날짜보다 작은 것들만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예전 같으면은 로우 데이터에서 다 뒤져가지고 그 행이 들어있는 모든 페이지를 다 메모리로 올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당 사항이 우선은 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만 메모리로 올리면 되고 얘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예,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드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시 조건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 부분은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메모리에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은 엄청난 숫자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서메이션을 위해서 저 세일즈 어마운트 값만 그냥 어그리게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예전에 다 퍼올려서 하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이 어그리게이션 속도가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컬럼 스토어 인덱스의 장점이 메모리를 올린 다음에 압축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압축이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한 그 예를 들어보인 겁니다. 처음에 사용하던 1억 건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하나인데 거기에 인덱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이즈가 이제 거의 20기가 가까이 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셀렉트해서 어그리게이션하고 딴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공간도 우선 많이 차지하고요. 디스크 자체도 DW에 넣었을 때 저희가 스토리지가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걸 꽂아서 뭐 NDF 만들고 이동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압축되어서 스토리지를 굳이 또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을 보시면은 클러스터드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적용된 예입니다. 이 인덱스 하나만 딱 걸어주면 이제 다른 인덱스는 걸지는 못하고 이 하나 갖다가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률 자체도 지금 거의 20기가에서 1.8기가 정도로 확 드라마티컬하게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인메모리 DW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OLTP와 다르게 이제 DW는 말 그대로 분석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요즘에는 뭐 말씀하셨듯이 어널리틱스 쪽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아무리 쌓아두고 금방 처리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빨리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뭐 시각화 쪽은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은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경우를 결국에는 엑셀 같은 친숙한 툴에서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뭐 전년동기 대비 아니면은 뭐 몇 년 전 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트를 봐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부분인데요. 이게 인메모리 DW 영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SQL 서버에 들어가 있는 그 클러스터드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사실 이 APS라고 하는 시스템에 먼저 적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보통 어플라이언스 제품들 뭐 세파나라든가 아니면 엑사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아예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뭐 냉장고 사다가 집에 가면 전기만 꽂으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은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얘도 이제 MPP 기반입니다.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냥 단일 SMP, Symmetric Multiprocessing과 틀리게 얘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을 나눠주고 각각 노드에서 자기가 필요한 구간의 것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당받은 영역에 대한 데이터만 처리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자체가 확실히 노드 수가 올라갈수록 증가할수록 어그리게이션 처리하는 속도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DW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먼저 쓰여서 그게 나중에 이제 SQL 서버로 다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APS 제품을 넣어 두었습니다. 예전엔 이게 PDW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한마디 더 드리면은 이제 여기 확장성 부분에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하둡 같은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영역과 이런 전통적인 RDB 쪽에서 발전해온 그런 데이터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과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걸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계해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영역을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SQL on 하둡이라는 그런 영역도 나와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폴리베이스라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APS라는 것에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하둡 쪽으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APS 안에서 그냥 로컬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 접근하듯이 동일하게 조인도 걸고 처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폴리베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은 하둡대로 하둡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정형적으로 처리해서 결국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APS 같은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DW 활용했던 영역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EP 영역입니다. CEP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을 받아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 결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제가 단어 키워드를 몇 가지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금 CEP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주어진 단어로 한번 결과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트리. 트리라는 거 하나 힌트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케이크. 세 번째 힌트가 산타 할아버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직 뭔가 단어 안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엔진이 조금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또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뭐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뒤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엔진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받았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 이벤트인데요. 그게 그거였고, 그 스트리밍 데이터는 무엇이냐? 그 이벤트가 차례대로 시간 계열을 가지고 쭉쭉쭉쭉 여러분 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안에 자동차들이 있는데 빨간색 자동차가 몇 대가 있나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주차장으로 가서 내가 하나하나 빨간색 자동차를 세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주차 문이 열리면서 한 대가 또 들어왔네? 그럼 다시 세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적인 데이터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 데이터 뭔가를 뽑아내는 거, 분석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RDB처럼 데이터를 모아놓고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빠져나간 차량의 숫자, 빨간색을 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 요금소로 나가면 되죠. 나가서 1시간 동안 지나간 거를 그냥 카운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걸 좀 더 자동화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 서 있지 않고 모든 매표소 톨게이트에다가 집계할 수 있는 걸 둔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난 1시간 동안 1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들을 집계해가지고 그 값으로 뭔가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리액션을 하도록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CEP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는 이제 이게 아키텍처 관점으로 보면
이벤트들이 있는 거예요. 뭐 디바이스, 센서 데이터, 웹 서버에서 발생한 거, 아니면 주식 스탁 데이터들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걔를 받아서 안에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결국 처리해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CEP 엔진입니다. 데이터에 쌓이기 전에 메모리 안에서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리얼타임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아주 빅데이터 처리라든가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뭐 CLR과 이런 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빌딩 보안 감시 시스템인데요.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통해서 내가 리얼타임 시스템에다가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런 패턴이 오면은 이거는 도둑이 들은 거니까 경찰에 신고해. 자동으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럼 도둑이 왔죠? 보물을 가져가서 경찰에 지금 2번 눌렸는데요. 예. 규칙이 있는 것대로 하게 되면은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도둑이 규칙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경찰이 출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안 올려서. 이런 것을 보완하려면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넣으면 그 다음에 그 규칙으로 들어오면 또 걸리겠죠. 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나오게 되면 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데요. 기존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의 규칙을 모델을 심어 놓는 거죠. 규칙 하나하나 내가 패턴별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그 모델에 맞는 것들 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제 경찰을 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거가 이제 스트림 인사이트 안에서 모델을 적용해서 같이 비교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군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도 발생할 수 있고 플랜트 같은 데 뭐 화력이나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철강이 지나갈 때 철강 온도 센서를 달아놓고 그거를 뭐 측정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CEP 솔루션인 스트림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분야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의 모니터 그리고 데이터에 따른 행동이나 로깅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스트림 인사이트로 진행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쌓이게 되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새로 적용하게 되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CEP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사례로 가져온 게 F1 경기 아시죠? 예. 자동차 경기인데 서킷 뒤에서 돌아가는 이 F1 경기 자동차에 보면은 자동차 한 대에 거의 30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엔진의 상태라든가 연료가 어느 정도 차 있다라든가 소비한 연료에 얼마나 몇 킬로그램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자막에 막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요? 자동차는 저기서 가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보는 TV 화면에 그런 정보들이 막 뜬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센서에서 받은 그 무선으로 원격으로 받은 데이터를 스트림 인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처리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집계를 내거나 모델링을 적용해서 그 결과로 이제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DB에 저장하지 않고 저장하면 이미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영역을 저희가 스트림 인사이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죠. 인메모리 OLTP 쪽 영역, 그리고 DW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그래서 3가지 영역에서 각각 다른 인메모리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필요한 것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SQL 서버 2014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의 인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 잠시만 좀 자리를 해주시고요. 네. 야머를 통해서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2가지 정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점 아까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인메모리라고 하면은 기존의 걸 아예 배제하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메모리 가격이 싸지긴 엄청 싸졌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DBMS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정도의 그거 캐파를 쓰려면은 가격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 저희가 클라우드도 얘기할 때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로 가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거든요. 기존의 리소스라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으면서 원하는 부분, 뭐 백업이라든가 다른 뭐 DR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영역으로 우선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안에 넣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벤더들이 다 그렇지만은 R&D 투자를 솔직히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인메모리 자체가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막 시작한 건 아니고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뭐 2008년 그 전부터 이제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쪽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가트너 자료에서도 아까 자료 보신 거 있죠? 다른 세션에서 거기에 보면 리더군에 속해 있고 저희가 비저너리 쪽에서는 가장 앞선 오라클보다 앞선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만큼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기존의 걸 같이 지켜가면서 우선은 같이 가는 그런 영역으로 해서 새로운 스킬셋 필요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 DBMS를 말씀하셔가지고 국산 DBMS, 국산 인메모리 DBMS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시작해서 디스크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한다 이런 건데 거기 차이점이 아까 그 칼럼 아직까지 칼럼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제 생각에 거기에 지원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게 연구 개발하는 노력이 제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개발할 때 SAPS도 한국에 40명, 독일에 40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몇천 명 규모 됐거든요. 그만한 그런 인력이 있어야지 이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레치프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OLT 비용 DBMS, 로우 DBMS를 하더라도 레치프리를 구현을 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제일 먼저 구현을 냈는데 MS가 그다음에 잘 쫓아왔고 그래서 그 레치프리를 왜 하느냐 아까 기다린다는 것만 말씀하신 사실은 요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그 레치프리를 안 하면은 동시성 제어를 할 때 하드웨어에서 말하는 코이런스 캐시 미스를 엄청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 메모리 스피드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성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게 타임 스탠이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그런 그 엔진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노력이거든요. 보조적으로 제가 말씀. 예, 깊이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영광입니다. 제 질문에 첨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ME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속도도 고려가 필요한데요. 라인 중지가 거의 없다 보니 적용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삼성 전기 쪽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뭐 오신 분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하셨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그 라인에서 발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이게 안 받아주면 라인이 서버리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인메모리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마이그레이션은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것을 옮기는 방식인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다 옮겨 놓은 다음에 스위칭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운타임을 안 가져가시려고 하면 저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운타임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시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저거는 플래닝을 짜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맞고 대신에 그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메모리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